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태평양 쓰레기 1분. 2024년 이제 2달 남은 현재 세상은 어떤가요? 지구의 복수가 점점 악랄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한 해였습니다. 미국에서 토네이도 피해로 우리나라 안에 예산이 넘는 피해를 보았죠. 올해 여름은 열대야와 더위로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태풍의 피해를 모두 피해갔지만 일본과 대만, 중국은 수시로 발생한 태풍으로 막대한 사상자와 피해 소식에 연일 방송이 나오더군요. 2000년도 이후 이런 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후 이변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지구 온도는 항상 변화하였기에 온도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공업단지 육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울에서 벗어나 화성시만 가도 매캐한 쓰레기 타는 냄새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 처리를 하고 있죠. 시골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안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런데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지구가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파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매년 최고 피해는 갱신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와 효율이 좋은 자동차를 없애는 것을 택한 인류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환경이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아 100억 명이라는 최상위 포식자가 득실되는 곳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지구에서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새로운 개척지인 우주를 개척할 것인지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6차 대멸종이 될 것입니다. 강하류 쓰레기 수거 1분. 강하류가 기준인 이유는 다음이 없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로 나가는 쓰레기는 수거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의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치워야 할 의무도 사라져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500년간 대양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남한의 16배나 되는 쓰레기가 떠다니는 태평양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제거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몇몇 단체에서 몇 년 안에 제거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거하는 쓰레기보다 배출되는 쓰레기가 더 많아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하류는 배가 지나가는 곳이 많아서 100% 막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강하류마다 국가 예산 1억을 들여서 만든다고 해도 몇백 개의 강하류에 모두 설치하는 것도 예산 문제로 거의 불가능하죠. 가장 저렴한 방법을 찾는다면 당연히 배출을 안 하는 것이고 자연에서 분해되는 물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부유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위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가 다니는 길을 막는 단점이 있죠. 직선이 아닌 굴곡지게 흐르는 지류에 수거 장치를 설치하면 물이 흐르는 특성으로 전체를 막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요. 배는 굴곡 안쪽을 지나고 처리장은 밖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 보이네요. 쓰레기는 물의 흐름으로 인해 절대 안쪽으로 흐를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폭우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수거책도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